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토요일 아침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전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 외에도 다른 도시들의 핵시설 등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에 대비해 전 국토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란도 보복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7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층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지에선 큰 폭발음이 곳곳에서 울렸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공습이 시작된 건 토요일 오전 9시쯤입니다. 공격을 받은 곳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집무실 인근과 대통령궁 일대로 이란 수도의 최중심부입니다. 공습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쓰인 모자를 쓰고 공격 개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A short time ago,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Terrorist regime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위협을 제거해 자국민을 방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스라엘 당국도 예방적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공격한 이스라엘은 초비상입니다. 이란의 직접 보복이 우려된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학교와 기업의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העם האיראני על כל חלקיו, הפרסים, הכורדים, האזרים, הבלוצ'ים, האבחזים וכל שאר אזרחי האומה הנפלאה הזאת. זאת ההזדמנות שלכם להקים איראן חדשה וחופשית. קחו את גורלכם בידיכם. 외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한 이번 공격은 이란의 안보 체계를 해체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며 공격 개시일은 수주 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명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하메네이를 포함한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시점을 겨냥해 치밀하게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을 37년간 철권 통치해온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이란 정세는 경랑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자민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거처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지 15시간여 만입니다. 이란 당국도 하메네이의 사망을 확인하며 40일간의 추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خامنه‌ای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شهید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ت. 이스라엘 언론은 군이 하메네이 거처에 폭탄 30발을 집중 투하했으며 당시 하메네이는 지하시설에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의 딸과 사위, 손녀 등 가족 4명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현지 시간 토요일 오전 이란 수뇌부가 모인 시설 3곳을 동시에 타격하며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국방장관 등 고위급 인사 15명이 숨졌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הבוקר סיכלנו בכירים במשטר האייתולות, מפקדים במשמרות המהפכה, בכירים בתוכנית הגרעין, ואנחנו נמשיך. בימים הקרובים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시설과 지대공 방공망을 겨냥해 이틀째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가 폭격을 맞아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등 첫날 확인된 민간인 사상자만 4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란이 꺼내든 보복 카드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석유 공급을 위한 핵심 관문이다 보니 세계 경제에 끼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해 지금까지 실제로 폐쇄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봉쇄 위협 이후 인근을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신은서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알립니다. Attention all ships. This is Sepah Navy, Iran's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Navy.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이란은 인근을 지나던 민간 선박을 향해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 오만 인근 해상에선 팔라우 선적의 스카이라이트호가 피격됐는데
이란 국영TV는 해당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불법적으로 통과하려다 공격받아 침몰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배에는 인도인과 이란인 승무원 20명이 탑승 중이었고 모두 탈출했지만 4명은 다쳤습니다. 이 밖에도 마셜제도 선적의 유조선이 오만 해안에서 항해하던 중 포탄을 맞아 1명이 숨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상에서도 선박 한 척이 공격을 받았고 또 다른 한 척은 근접거리에서 미확인 발사체가 폭발했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와 외신들은 최소 4척의 선박이 피격돼 1명이 숨지고 여러 부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북쪽으론 이란, 남쪽으론 오만과 아랍에미리트와 접하고 있는 세계 석유 물동량의 핵심 수송로입니다. It is the route for supertankers carrying oil and gas from Saudi Arabia, Kuwait, Iraq, Qatar, Bahrain, the UAE and Iran. 다만 이란 측은 미국과 영국의 유조선 3척을 타격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압박이란 말이 나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전략의 핵심 요충지가 이란인데 가장 많은 원유를 이곳에서 수입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약 138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이란의 해상 원유 수출 물량의 80% 이상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란산 원유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제조업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에너지 실리를 챙겼습니다. We reject the unilateral imposition of sanctions, and for us, the energy security is important. 하지만 사실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중국의 에너지 전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의 3분의 1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란의 핵심 우방국이자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China purchasing Iranian petroleum, funding terrorism around the globe. 실제 중국은 지난 1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에 차질을 빚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이란산 원유 공급까지 끊기면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에 비해 전략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을 비난한 중국 외교부는 4월 방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석유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만큼 자칫 오일 쇼크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대비가 돼 있는지 장동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국제 유가였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한때 13% 가까이 급등하면서 배럴당 $80를 넘겼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8% 넘게 뛰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원유 수급은 물론 생산과 수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아프리카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물동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이란의 석유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생산이 안 되고 봉쇄된다 그런다면은 진짜 70년대 형태의 오일석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연간 10억 배럴 가량의 원유를 수입하는데 이 중 70%가 중동산이어서 거의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옵니다. 천연가스도 20% 정도가 이곳을 통해 수입됩니다. 다만 현재 비축량이 넉넉한 편이어서 당장 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원유 비축량은 약 3개월치 소비량인 1억 배럴에 이릅니다. 여기에 정유사 등 민간 보유분까지 합치면 원유 수입이 완전히 끊겨도 7개월가량은 국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유사시 비축유를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란 사태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을 시작으로 물가 압박, 코스피 변동성 확대까지 전방위적인 파장이 거론되는데 경제부 서영일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이 민간 물량, 정부 비축유 합치면 7개월은 원유가 버틴다는 건데, 근데 이게 바닥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정부는 현재 확보한 비축 물량으로 이 당장의 수급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해 채산성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비용 부문에 가장 치명적인 건 전기료입니다. 유가에 연동되는 발전 원가가 치솟으면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은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류비도 문제입니다. 자동차 같은 중량물은 해상 운임에 민감한데 중동 항로가 막혀 아프리카로 우회하면 운송기간이 늘고 운임은 수배로 뜁니다. 결국 배에 실어보낼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돼 수출 물량 자체를 줄여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우리 물가에 상당한 압박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연쇄적인 악순환이 발생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름값과 환율이 동시에 뛰면 수입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이는 결국 국내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 명분을 잃게 되고 고금리 상황은 더 길어지겠죠. 이 결국 빚을 낸 가계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지갑은 닫히면서 성장은 멈추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골이 깊어질 거란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6천 시대가 열렸는데 이번 사태가 증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최근 코스피의 상승 속도가 닷컴 버블 수준의 과열이라며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편중이 심한 상태에서 전쟁이라는 퍼펙트 스톰을 만난 격인데요. 정부가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긴급 수혈에 나섰지만 이 자금은 주로 기업 부도를 막는 방어용이지 외국인을 붙잡을 증시 부양용은 아니어서 증시 하락을 막을 지지선이 되긴 힘들 거란 분석입니다. 물론 다만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 자금이 119조 원 넘게 쌓여 있는 만큼 지수 하락을 방어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위기 때마다 이 동학개미들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활약을 했었는데 최근엔 비투로 인해서 이 물량이 많잖아요. 이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코스피가 6천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고금리를 무릅쓰고 빚내서 투자한 레버리지 물량이 정말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담보유지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가 쏟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급락하고 그 하락이 또 다른 반대 매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미들이 시장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도미노 추락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사태가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는다면 이 충격은 일시적이겠지만 만약 반대일 경우 극심한 변동성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총리 주재 회의를 열어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24시간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가능한 모든 상황에 선제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철저하게 위기 관리에 나서야겠군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